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 2016년 세계의 장막이 찢어진다. 2024년 느글 계령산 순영추 앞에서 한 소녀가 물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 가지 거짓이 물 위로 떠오른다. 가려진 것들이 햇빛을 받으면 모두 썩어 문드러진다. 당시 함께했던 무속인들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불과 11살 신내림을 받은 지체 석 달도 되지 않은 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해. 계룡산이 품은 가장 어린 영혼 속에서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충격적 진실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해는 충남 공주시 계룡하대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계룡산 기도를 운영하는 평범한 당주였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온 강신무였습니다. 그러나 마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산파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밤 계룡산 연천봉에서 푸른 빛이 하늘로 치솟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산 전체에서 까마귀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어린 시절 마해는 말이 없었습니다. 3살이 되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고 5살이 되어서야 겨우 짧은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마해가 지나가는 곳마다 개들이 짖어대고 새들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땅에 제물상 앞에 서면 촛불이 저절로 꺼졌고 향이 거꾸로 타올랐습니다. 7살 되던 해 여름 마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십니다. 그날 밤 마해의 외할머니가 서울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신이 이미 그 아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9살이 되자 마해는 밤마다 계룡산을 올랐습니다.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모기병 환자처럼 산으로 향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산신령님이 저를 부르세요. 가르쳐 주실 게 있대요. 실제로 그 시기를 거치며 마해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무가를 완벽하게 불렀고 복잡한 구판의 순서를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10살 되던 해 마해는 처음으로 예언을 남겼습니다. 큰 물이 마을을 덮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 피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계룡산 기승마을에 무슨 큰 물이 나겠느냐고. 그런데 불과 나흘 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하대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해의 집만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으로 물이 흘렀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라도 있는 듯 집 안으로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해의 이름은 계룡산 무속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국에서 무당들이 사자와 그 아이를 보려 했고 일부는 말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까지 했습니다. 11살 소녀가 예수 넘은 무속인의 스승이 되는 귀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4년 9월 마해는 정식으로 신내림굿을 받았습니다. 계룡산 산불봉 아래에서 열린 그날의 굿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시 시작되자 먹구름이 몰려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해는 백의를 입고 춤을 췄는데 그 춤 사이가 너무도 완벽해서 참관했던 무속인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적은 사람의 춤이 아닙니다. 신이 직접 추는 춤이에요. 굿이 끝날 무렵 마는 쓰러졌고 사흘 밤낮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깨어난 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고 목소리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해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2026년의 예언을 꺼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3가지 거짓이 드러납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땅에 쌓여온 거짓의 지층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마에는 첫 번째 거짓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이 입으로는 백성을 말하지만 손으로는 계배를 채웁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말의 성이 무너집니다. 26년 봄종에 적힌 약속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정치권의 거짓, 그것은 단순히 공약 불이행을 넘어선 구조적 기만을 의미했습니다. 마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무속인들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던 달콤한 말들 기억하시죠? 일자리를 만들겠다, 집값을 잡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야는 끝없이 대립했고 국민은 지쳐갔습니다.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해는 단순히 현재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6년에 결정적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숨겨진 문서가 세상에 나옵니다. 누군가 흘린 것인지 누군가 던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 안에는 거짓말의 증거가 가득합니다. 한 언론 무속인은 마해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과 뒤에서 실제로 한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공개되거나 녹취록이 유출되거나 내부 문건이 폭로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 아니니 어쩌면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될 겁니다. 마해는 이어서 두 번째 거짓을 꺼냈습니다. 저울을 든 자들이 저울눈을 속입니다. 공정하다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여름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집니다. 사법부의 거짓이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해는 그 사법부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계룡산의 한 법사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에게 법은 관대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법은 가혹합니다. 아해무당이 본 것은 바로 그 이중자 때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도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를 받고 서민은 실형을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사건은 오랜 시간 끌다가 흐지부지되고 평범한 시민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국민은 분노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해의 예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결문에 적힌 것과 실제 이유가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손을 댔습니다. 2016년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법복을 입은 자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사법농단을 의미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외부에 압력을 받아 판결을 왜곡했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한무속 연구자는 말합니다. 아무당의 예언이 무서운 건 단순히 미래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감춰진 일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거짓은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 세상이 모를 뿐입니다. 2026년은 그것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해는 마지막 세 번째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은 비싸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빚은 늘어납니다. 2016년 가을 숫자로 된 거짓이 폭로됩니다. 경제 낙관론의 거짓,
이것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아픈 예언이었습니다. 정부는 항상 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다른 숫자를 숨겼습니다. 업자를 취업자로 바꾸고 빚을 자산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016년 가을 실제 숫자가 공개됩니다. 통계 조작, 이것이 마에가 본 세 번째 거짓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와 실제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 사이에 괴이가 너무 컸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했고 그것을 근거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마해 예언을 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계청이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정부는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는 걸까? 실업률은 낮다는데 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성장률은 오른다는데 왜 자영업자들은 폐업할까? 만약 마해무당의 말처럼 2016년에 진짜 숫자가 나온다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통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업률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실제 실업자가 통계에서 사라졌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데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는데 정부는 안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마해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가지 거짓이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은 방어막입니다. 무너지는 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그러나 방어막은 결국 찢어집니다. 방어막, 마해가 말한 방어막은 현 정부의 권력 유지 시스템을 의미했습니다. 정치권의 거짓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막이었고 사법부의 거짓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으며 경제 낙관론의 거짓은 불안을 덮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계룡산의 원로 무섭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력은 무너질 때 온갖 수단을 동원해 버티려고 합니다. 거짓말도 그중 하나죠. 그러나 거짓말로는 영원히 버틸 수 없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날 방어막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해무당이 본 2016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마해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2025년은 흔들림의 해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은 무너짐의 해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전통 예언서들도 2025년부터 2026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타노스님은 을사년인 2025년을 한반도 운명의 해로 예언했고 바바가는 2026년 아시아가 물과 불을 동시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마해의 예언은 이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해는 2026년의 순서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봄에 종이가 나오고 여름에 사람이 끌려가고 가을에 숫자가 드러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봄의 종이는 정치권 문서 유출을 의미합니다. 비밀, 계약서나 내부 회의록 또는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여름에 사람은 사법부 관계자의 조사나 구속을 의미합니다. 판사나 검사 또는 고위, 법조인이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가을의 숫자는 경제통계, 보작의 폭로를 의미합니다. 실제 실업률, 부채 비율, 성장률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 마해는 말합니다. 낡은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준비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2026년의 변화가 단순히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거짓이 드러난 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삽니다. 같은 방식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해의 예언이 알려지자 계룡사는 다시 한번 들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마을 직접 만나려 했고 어떤 이는 굿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마해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말하는 것까지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령산 무속계의 원로들은 마해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이 직접 그 입을 통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거짓이 드러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거짓이 드러나면 우리는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거짓이 드러나면 우리는 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짜 독립적인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경제 거짓이 드러나면 우리는 통계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아닌 독립기관이 투명하게 숫자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해는 말합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짓의 끝이자 진실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 겨울 마해는 다시 계룡산 수정을 찾았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해는 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6년 물 아래 감춰진 것들이 모두 떠오를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계룡산은 세왕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정감 녹는 계룡산에서 정씨가 새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이 있었고 태조 이성계도 이곳에 도를 정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 예언들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계룡산이 품은 상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 새로운 시작의 땅, 그리고 지금 그 계룡산에서 11살 소녀가 2026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법, 경제 세 영역에서 동시에 터져나올 진실의 폭탄,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붕괴를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해의 예언을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11살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계룡산 무속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 말하는 것은 산신령이고 하늘입니다. 무시하면 후회할 것입니다. 실제로 마해가 지금까지 한 예언은 모두 적중했습니다. 집수의 예언은 나흘 만에 현실이 됐고 지난해 말 큰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한 예언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올해 초이 흔들린다고 한 예언 직후 경북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 가지 거짓이 드러난다는 예언도 현실이 될까요? 무속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준비. 그것이 마해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2026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계룡산 기슭이 앉아마는 콧방귀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2016년의 풍경이 보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방송에서 터져나오는 충격적 뉴스 법정에선 권력자들, 무너지는 신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 고통 없이 탄생은 없습니다. 마해의 어머니는 딸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의 진실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해의 예언은 단지 파괴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진실로 세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이 붕괴하면 그 자리에 깨끗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노만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그 분노를 변화의 에너지로 바꿀까요? 같은 정치인을 다시 뽑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까요? 시스템을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뿌리부터 바꿀까요? 2026년은 선택의 해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해이자 진실을 선택하는 해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는 해이자 새로운 것을 세우는 해입니다. 마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보고 말할 뿐입니다.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령산 연천봉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500년 전이 땅에 새 왕조가 서던 날의 바람이고 100년 전 독립을 꿈꾸던 이들의 바람이며 지금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2026년 봄 어느 날 정치권 어딘가에서 문서 한 장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26년 여름 어느 날 법정 어딘가에서 검은 법복을 입은 누군가가 피고인석에 앉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2016년 가을 어느 날 통계청 어딘가에서 실제 숫자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 속에 빠질 것입니다. 분노가 거리를 메울 것이고 불신이 사회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바꿀 것인가? 마해는 지금도 계룡산을 오릅니다. 매일 새벽산에 올라 기도를 올립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고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26년 이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빕니다. 11살 소녀의 기도,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이 자리 잡기를 부패가 무너지고 정의가 서기를 불공정이 끝나고 공정이 시작되기를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기를 계룡산은 묵묵히 그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산은 수많은 기도를 들어왔습니다. 새 나라를 꿈꾸는 기도, 독립을 염원하는 기도, 평화를 바라는 기도, 그리고 지금 변화를 갈구하는 기도. 2026년 그 해가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해 예언이 진짜였는지, 세 가지 거짓이 정말 드러나는지, 방어막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 거짓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국민이 깨어있으면 어떤 변화든 가능하다는 것. 마해가 본 2026년은 두려운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미래입니다. 거짓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목을 가다듬은 그 자리에 진실이 서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슬프지만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기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은 마지막 흔들림의 해입니다. 26년은 본격적 변화의 해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룡산, 마해, 무당, 11살, 소녀, 신내림을 받은 지석달밖에 안 된 아기 무당.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수백 년이 땅을 지켜본 산신령의 목소리입니다. 2026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체의 거짓, 사법의 거짓, 경제의 거짓, 세계의 장막이 모두 찢어집니다. 그날 여러분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해의 예언은 끝났지만 우리의 준비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6년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던지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연대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행동해야 합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며 세 가지 거짓이 차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파괴만 할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할 것인가? 마해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우리 몫입니다. 예언은 숙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거짓의 장막이 찢어지는 해, 진실의 빛이 비치는 해, 낡은 시대가 저우는 해, 새 시대가 열리는 해.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변화를 만들어갈 의지가 있습니까? 계룡산 순영추의 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그 물 아래 감춰진 진실들이 떠오를 날을 기다리며 2026년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해 무당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 2026년 세계의 장막이 찢어진다. 준비하라.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